테킬레에 취해 분노한 한 젊은 틱토커가 남편이자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를 칼로 집안을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으로 남편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고소당한 그 여성이 사실 진짜 피해자라고 판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헤칩니다. 저는 앙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사건은 너무 슬픕니다. 22살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부서의 대리인들이 그녀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판사에게 그녀가 무죄임을 주장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어머니이자 더 좋은 아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와이오밍 캠벨 카운티로 데려갑니다. 이곳은 몬태나 주 경계선 인근에 있으며 가정 분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며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부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은 4살 된 딸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적인 이야기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녀가 올리는 일부 게시물은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엘리자베스는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 부부는 최근 텍사스 엘빈에서 와이오밍 주 라이트로 이사감했습니다. 라이트는 샤이엔에서 북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그들은 새 집에 정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듯합니다. 부부 사이에 닫힌 문 뒤와 10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죠. 그날 밤은 좋은 사람들과 데킬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안관들은 그 밤이 격렬한 언쟁 끝에 결국 9일을 신고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24세 남성 이 9일에 전화를 걸어 이웃 간의 가정 분쟁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출동 기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23시 39분 여성은 남편에게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23시 42분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칼을 들고 있습니다. 23시 42분에 아직도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23시 47분에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23시 49분에 넌 죽게 될 거야. 그는 나가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를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23시 53분에 그녀가 그를 적극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23시 58분에는 칼날이 보이지 않고 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창문 근처 의자에 앉혔다고 신고자가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머리를 잡고 자유로운 손으로 4번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필레 나이프를 집어들고 얼음 송곳처럼 손잡이를 쥔 채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쫓아 이웃이 9일에 신고합니다. 그 전화는 밤 11시 39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남편은 벽에 몰려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8분 후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신고자는 9.11 상담원에게 남편이 엘리자베스가 찌르려 하자 도망쳐 욕실에 숨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칼로 문을 찔렀고 칼이 휘어질 때까지 계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부엌으로 돌아가 칼꽂이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했을 때 서류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칼을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보안관들은 그녀가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웃들이 부부의 4살 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부부는 엘리자베스가 쓰러질 때까지 잠시 더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과열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엘리자베스를 샤워로 식혀주기 위해 욕실로 데려갔다가 침대로 옮겼습니다. 캠벨 카운티 보안관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칼은 바닥에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고 보안관들은 부상은 없지만 그녀가 많이 취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녀의 천 때문에 간질 발작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같은 의학적 사건이 과거에도 엘리자베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전 5시 35분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따르면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5였습니다. 보안관들이 병원에서 그녀와 대화했을 때 그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결국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남편은 보안관들이 집을 수색하는 것에 동의했고 보안관들은 싱크대에 있던 휘어진 필레 나이프, 입구에 있던 시칼, 그리고 거의 비어있는 파트론 술병 등 증거물들을 수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킬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욕실 문에 난 찔린 자국이 대략 머리 높이에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의료 처치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들은 엘리자베스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를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순식간에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경찰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이야기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보안관들에게 말합니다. 젊은 부부는 몇 주 전에 막 목장으로 이사왔고 이웃들과 금방 친해져서 모두 함께 어울리며 술도 마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이웃들은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데킬라를 마신 뒤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언쟁이 시작되자 이웃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남편은 남자 이웃과 외출했고 엘리자베스는 여자 이웃과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남편의 신분증을 자르기 시작하고 그의 옷을 한데 모아 표백제를 부었습니다. 두 남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판사는 엘리자베스가 치명적 무기 사용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한 혐의, 2건의 가정폭행 혐의, 그리고 2건의 무모한 위험 행위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남편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판사에게 보안관 보조관의 보고서가 잘못됐고 엘리자베스가 부당하게 고소당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더 나은 아내입니다. 그녀가 성격이 급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작년에 왜 아무도 나랑 술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술 마실 때 나라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남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라이팬 사진이 있습니다. 남편은 편지에서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고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세웠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그는 심지어 그녀가 자신을 위협한 적도 없었고 소위 목격자라는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지도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닥터 다니엘 보버입니다. 그는 법정 정신과 의사로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을 분석합니다. 닥터 보버, 이 상황에 대한 첫 생각이 어떠신가요? 엘리자베스 디올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칼을 들고 남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목격자들도 있고 그녀는 중대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조준도 우리가 자주 듣는 흔한 일이고 여기서 일어난 일은 완벽한 폭풍과 같습니다. 불륜을 발견하거나 불륜이 있다고 믿는 것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관계에서 애착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소인을 제공하는 요인들, 즉 다시 말해 아주 흔한 요인들인데요. 알코올에 대한 민감성, 알코올 사용, 그리고 스트레스나 좌절을 견디는 인내심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내용 중 과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해결되지 않은 내분비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변명일 뿐인가요? 우리는 그건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순환 질이 있습니다. 강압과 화해의 순환이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통제, 처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배와 강압적 통제입니다. 그의 신분증을 자르고 옷에 표백제를 붓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탈출을 막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관계에서 흔한 주제입니다.
우리 왜 사람들은 계속 머무를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왜 그는 그냥 떠나지 않을까? 또는 왜 그녀는 그냥 떠나지 않을까? carcotator처럼 주대감 달래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균형이 매우 병들고 매우 기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욕설과 무기 사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이 특정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놀랄 일은 없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예상 못했겠어요? 전조가 많았잖아요. 이건 최고위기 심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멜던 사람들이 오제이 심슨은 민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의 징후를 이미 봤고 과거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이 많지만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로 다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9.11에 전화해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녀가 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모든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말했죠. 거기에 데킬라까지 더해졌습니다. 알다시피 술이란 건 어떤 상황에든 들어가면 보통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너무 고지식해라고 할 수 있어요. 술은 정말 모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틀렸나요? 닥터 보버? 정신과 의사로서 술이 누구에게나 관계에도 도움이 된 적 없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도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술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술은 독입니다.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사실 안전한 예행은 없어요. 심장에 좋은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는 정말로 불 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연구 결과 뉴스를 볼 때마다 재밌어요. 예를 들어 와인은 몸에 좋다 같은 내용이요. 뭐 그 연구를 누가 지원했는지 먼저 봐야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맞죠, 어리. 맞아요. 그리고 와인에서 실제로 몸에 좋은 게 뭔지 보세요. 그건 알코올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바로 정리합시다. 이제 넘어가서 당신이 말한 물건에 부은 것, 표백제 뿌린 것, 물건 파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행동들은 모두 분노와 통제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했다고 비난받는 일들이고 제게는 그게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게 거의 저한테는 정말 미친 짓처럼 느껴집니다. 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한 일로 비난받고 있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모든 걸 보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에서 서서히 쌓이고 있던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그들이 잠재적으로 외딴 곳으로 막 이사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터 부족한 측의 경제적인 그 스트레스도 있었으며 집에 아이가 있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완벽한 폭풍입니다. 그녀가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에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까지 거기에 술까지 더해지고 말하자면 이런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불씨를 당기는 것이 바로 불륜에 대한 의심이나 믿음입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그녀가 이 칼을 문에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에 불과하지만요. 칼이 휘어질 정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값싼 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힘이 필요하죠.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지한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아이가 집에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집안에서는 당연히 금주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이미 큰 문제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요. 이제 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판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요. 모두가 다 잘못 알고 있다고요.
경찰도 잘못 알고 있고 911에 신고한 목격자들도 잘못 알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제 아내 엘리자베스 디오르가 잘못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더 나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다소 성격이 급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네, 당신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 보고서와 진술서에 나온 혐의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고 바이정 폭력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서도 매우 흔한 일인데 폭력이 제3자에게 드러나면 피해자가 변명을 하곤 하죠. 사실은 제가 그녀를 그렇게 가도록 몰아붙였어요. 제가 늦지 않고 바지를 바닥에 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저녁을 제때 준비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감, 달래기, 배신, 애착, 그리고 관계가 아무리 병들고 기능이 상실되어 있더라도 그 미묘한 균형을 다시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 결과나 그런 것들로 인한 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과 매우 병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유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엘리자베스 디오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하나 꺼냈지만 저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목격자는 밖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전부는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그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말입니다. 그 여자는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아직도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와 판사가 이 편지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현실이네요. 네, 이건 전형적인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 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남성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예전부터 계속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아주 흔한 고정관념이죠.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요.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여성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성 동성 커플 모두에게 늘 일어납니다. 술이 종종 이런 일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옆집 이웃에게도 일어나니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꼭 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자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니까요. 닥터 다니엘 보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도 기쁩니다. 엘리자베스 디오르는 캠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보석금은 $50,000로 정해졌습니다. 이 녹음 당시 그녀는 구금되지 않아 법정 출석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앙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